세계사 134쪽 이제 새로운 새로운 세계관에 등장해서 과학혁명 그리고 사회개혁설과 계몽사상 여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뒤에 그 단원을 넘어왔죠. 단원 넘어오면서 국민국가의 형성해서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유럽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자, 첫 번째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 유럽인들에게 과학 발달 첫 번째 그 배경으로는 이슬람 과학의 영향이 있었어요. 이슬람은 천문학 이런 게 되게 발달을 했었거든. 교역이나 이런 쪽에 하면서 그 이슬람 과학의 영향. 그리고 관찰, 실험을 위한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도구의 발견. 발명이죠, 발명.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지.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측한다던가, 현미경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이런 작은 것들을 관찰한다던가. 그러면서 이 도구의 발명을 통해 과학적 사고 방식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발달. 다음 두 번째로 이 당시 과학혁명으로 가장 많이 발달했던 게 천문학하고 물리학이거든. 대표적인 인물들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여기에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자, 천동설, 지동설이 있는데 천동설이라는 거는 우주의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나 이런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 지구, 이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 중세 세계관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신이 우선이었으니까.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관측을 하고 나서 얘기를 뭐라 했느냐? 아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듯이, 기독교적 그런 세계관이 주장하듯이 세상의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천동설을, 기존의 천동설을 대체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뒤를 이어서 갈릴레이라는 사람 역시 갈릴레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했고 이걸 근거로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망원경은 지금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갈릴레이 이 사람의 목성을 관측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리학 방면에서 뉴턴이 이때 등장을 해요. 자, 유명한 사람이죠.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발견하고 발명은 뭐가 다른지 알지? 발견은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다시 알게 된 거고, 발명은 없던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망원경, 현미경은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발명이고,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는 지구의 중력은 원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발견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지동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했다.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뭐냐? 우주를 거대한 기계라고 보는 겁니다. 거대한 기계에서 그냥 스스로 운동하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기존에는 우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태양이 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지 뭐 우주를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개념이.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기계론적 우주관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자연적인 인과관계와 법칙에 따라 설명하려는 방식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자연적 인과관계와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합니다. 기계론적 우주관은 그 이후에 계몽사상 형성에 토대가 돼요. 자, 계몽사상 딱 봐도 계몽 그 사람들의 이제 무지함을 깨운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거를 깨워서 인간의 지식을 깨우치고 이런 거잖아. 이성을 중요시하고 기계론적 우주관의 영향입니다. 계몽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과학혁명입니다. 내용 별로 안 어렵죠. 과학혁명은. 다음 두 번째 사회계약설. 지금 보면은 다 이제 중세가 저무는 겁니다. 중세와 기존의 그 이렇게 뭐 절대왕정 이런 것들이 저물고 있죠.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 먼저 사회계약설입니다. 개인이 사회계약을 뭐죠? 이거 1학년 때 아마 통합사에서 했을 거예요. 개인이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가 출연했다는 주장이야.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은 홉스, 로크, 루소 많이 들어봤지? 홉스부터. 홉스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나쁜 놈들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상태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투쟁 상태라고 봅니다. 만만투 이렇게 얘기하죠. 홉스는 인간은 원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 그대로 놔두면은 서로를 이렇게 막 투쟁하는 상태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고 자신이 갖고 있던 권리를 군주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왕에게 권리를 주었다. 그게 홉스의 주장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리는 신이 준 거고 그래서 당연히 왕이 최고다 이런 거였죠. 역시 왕권이 강합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권을 되게 강조했고 홉스 역시 군주의 힘을 강하게 표현을 했어. 근데 좀 접근 방법이 달라졌어요. 왕권 신수설에서 왕의 권리는 신이 준 거니까 당연히 모셔야 된다는 거였다면 홉스의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각각이 개인의 권리를 양도한 거지 계약을 통해서 왕의 힘이 강해진 겁니다.
조금 더 발전을 했죠. 다음 두 번째, 로크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만투 뭐 이런 그런 혼란이 아니야.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라 하더라도 그게 자연 군주에게 뭐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 가끔씩 나쁜 놈들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가능해. 홉스랑 이미 다르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서로 막 싸우고 죽이는 상태였다면은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은 그냥 가만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쁜 놈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꼬신다. 그래서 로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쁜 놈들만 국가가 막아주면 된다. 국가가 나서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이렇게 막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일부 권력을 양도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된다. 권리의 일부 양도죠. 그래서 로크는 만약에 국가가 그 나쁜 놈들만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 외에 멀쩡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탈한다거나 이러면은 국민이 국가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으로 이렇게 나쁜 놈들만 쫓아내는 그냥 야경 국가로서 있어야지 괜히 더 나대고 국민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은 너희들 쫓아내겠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교체 가능하다. 이게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저항권. 자, 다음에 세 번째 루소입니다.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국가의 보편적인 의지입니다. 보편적인 의지로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해요.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국가 경향을 추구합니다.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경영을 추구한다. 그리고 루소는 모든 그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있다. 인민주권. 국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인민들에게 있다. 이 로크나 루소의 사상, 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왕의 힘을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로크, 저항,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탈하면 저항할 수 있다. 루소 역시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로크나 루소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항을 이야기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몽사상.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론적 우주관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사상으로 계몽사상은 이성을 중시했고 무지와 미신타파, 사회개혁,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 볼게요. 첫 번째로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 다음 몽테스키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사람은 삼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디드로, 그리고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은 백과사전을 편찬, 백과전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백과전서를 편찬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계몽 사상의 확산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이제 지식적인 그 우매함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3개 공부했습니다.